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면접 준비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이 명지대학교가 면접을 두 가지로 운영을 해요. 하나는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는 교과 면접 전형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타입으로 보는 면접 전형이 있다. 대표적인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과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고, 여기 들어있는 각각의 이제 종합 전형이냐 면접 전형이냐에 따라서 유형이 함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교과 면접 전형과 종합 면접 전형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제가 대학별 면접 일정을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합격 발표가 10월 11일 금요일, 제가 전달드리는 오늘 기준으로 1단계 합격 발표가 지금 난 상태입니다. 1단계 합격하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합격 발표를 받은 이후로 우리가 면접을 언제 보러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면접 전형의 면접 일정은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그러면 합격 발표를 받은 날로부터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합격 발표 받은 날로부터 한 보름 정도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충실히 하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합격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뒤로 미루거나 할 게 없죠. 우리는 이제 무조건 지금 합격 발표 나신 분들은 무조건 면접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뒤가 없어요. 지금부터 충실하게 학교생활기록부 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명지인재 면접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1단계 합격 발표는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면접일로 가보면 명지인재 면접 전형 11월 23일 그리고 11월 24일입니다. 그러면 그 주 금요일 날 면접 발표 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7일 정도. 그러면 교과 전형 면접 준비보다는 조금 벅차요. 그쵸? 다소 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합격 발표가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능 전이에요? 후예요? 수능 후죠. 수능 후. 그러니까 사실 수능 보고 나서 요 일주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면접 준비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명지대 면접 이하에 다른 면접이 없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은 면접이 다 뒤로만 붙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명지대학교 1단계 합격 발표 보시고 그 다음 면접 준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7일 정도면 내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번 정도 보고 정리하기에는 가능할 수 있는 일정이다. 그런데 면접에 대한 준비 정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거나 면접에 다른 내용을 준비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지금껏 열심히 만들어 오긴 했지만 저도 이제 면접 인터뷰를 해보면 알지만 학생마다 개인별 차이가 아주 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나 2학년, 3학년 주제와 관련돼서 그게 비교과 활동이든 수행평가 주제 탐구 활동이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2학년, 3학년 활동했던 주제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활동을 좀 만들어서 넣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빠르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거나 뭐 보고서로 작성하거나 했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내용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학생이다 하는 경우는 요 1단계 합격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 수능 준비가 굉장히 벅차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합격 발표 보시고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다만 우리는 1단계 합격 목표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 목표니까 요 기간 동안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수능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원서 쓰고 났던 학교 교실 분위기랑도 또 다릅니다. 우리가 원서 쓰고 나서 이제는 완전 학교 교실이 고3 교실이 졸업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공부하는 친구 하나도 없고 뭐 준비하는 친구 없다? 수능 끝나고 나면 그냥 졸업이에요. 졸업 분위기가 아니라 학생들은 이미 마음으로 다 졸업입니다.
그래서 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이 부담이 좀 적고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한테 지금 6개 카드 중에 요런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건 엄청 빡빡하게 지금 수능 공부 제쳐놓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레드북 특강을 추천드리고요. 요거를 좀 쪼개가지고 200문항이니까 쪼개 보면서 인강 들으시면서 내 서류를 한번 쫙 봐서 간략한 모범 답안 구성해둔다. 요렇게 가면은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가지고 면접을 병행하시면 좀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1단계 합격 받고 나서 당연히 레드북 특강 쫙 보시면서 한 번에 탁탁탁 준비하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는 이제 결정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2가지로 가져왔거든요. 왼쪽에 지금 보고 있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 면접평가 안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안내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가져온 이 자료는요.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강의에 사용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명지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살펴보시면 같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1단계 합격 발표난 우리 교과 면접 전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면접 준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이 공통적인 내용, 우리가 지금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이냐 종합 면접이냐를 불문하고 이 2가지 요소가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2 전형 모두가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란 얘기입니다. 멘토님 여기 교과 면접 전형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보면서 안 하던데요? 가서 사전 내용 쓰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우리가 사전 자료를 쓸 때 나오는 질문이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오는 질문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교과 면접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다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 지금 교과 면접 전형 준비하는데요? 나 지금 종합 면접 준비하는 건데요? 종합 전형인지 교과 전형인지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듯 이 교과 전형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공통적인 내용으로 해서 내용 들어가 볼게요. 먼저 교과 전형 면접평가 안내입니다. 교과 전형은요. 학생 1인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순서가 되면 면접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대기실에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기실에는 다 같이 학생들 많이 모여 있다가요. 가번호 받고 내 순서 되면 이동을 하는데 그때 면접장에 학생 1명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학생 1명이고 면접관은 2분 혹은 뭐 3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학생은 혼자 들어간다. 이해되셨죠? 개별 면접이고 면접위원은 2분에서 3분 앉아 계신다. 보면 되고요. 이 교과 면접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펼쳐놓고 하는 면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학생한테 뭘 물어보고 그 물어본 내용을 뭘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순서 보세요. 우리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은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하는데 요 사이에 면접장 이동하는 요 사이에 우리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요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걸쳤다가 요렇게 간다.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면접 기초 자료를 약 20분에 걸쳐서 씁니다. 근데 이 면접 기초 자료는 게 뭐냐면 2-3문항 정도의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다. 근데 자기소개? 이러니까 자기소개서 안 써봤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레드북 보시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제가 예상 질문 이렇게 써놓고 밑에 바로 답을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드북이 꼭 아니어도 면접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예상 질문 뽑고 나서 아래다가 모범 답안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내가 지원한 이유는 뭐뭐뭐뭐입니다. 뭐뭐뭐뭐 때문에 뭐뭐뭐뭐 했고 뭐뭐뭐 해서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거 쓸 거 아니에요? 이게 기초 자료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답입니다. 답. 이해되세요?
자, 질문이 요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기초 자료에서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쓰는 요 답을 그 기초 자료 조사서에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요렇게 답, 질문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몇 줄 정도로 답을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20분 동안 두세 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의 글을 쓴다. 근데 요거 되게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데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로는 당연히 잘 써야 되겠죠. 내용이 매력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뽑아서 내용은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 면접 기초 자료 자체는 평가 점수로 반영되진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면접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면접장에서 매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면접 자체가 5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5분 동안 뭘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면접 기초 자료에 작성해 간 내용을 바탕으로 꼬리 질문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 기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꼬리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 그쵸? 이거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으로만 줄 세우면 되는데 왜 면접 굳이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모든 교과 면접 전형은 이 면접 전형을 왜 볼까가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왜 보죠? 왜 보냐면 종합 전형은 우리가 3년간 준비했던, 적어도 1년, 2년 동안 생각해왔던 내 서류랑 비슷한 학과에 지원을 하는데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내 점수에 맞춰서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학과로 쓸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아니, 점수를 맞춰온 건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 학과가 무슨 과인지는 알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점수 맞춰서 쓰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 과에서 뭘 꿈꾸면서 앞으로 다른 대학으로 안 가고 여기서 진로를 그려 나갈지 그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지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면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서류가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쵸? 기계공학과에 지원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서류가 기계공학과로 되어 있는데 생명과학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기계 쪽을 해오면서 생체 모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봤더니 거기에 적용되는 생명과학들의 원리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걸 더 공부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 동기. 최소한의 확인이에요. 우리 학교, 우리 과의 진정성이 있나. 그쵸?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한 질문이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로 작성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도 물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 뭔지 알아요? 뭐 배우는지는 알고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과랑 관련된 뭐 시사 이슈나 최근에 뭐가 부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학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 반드시 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멘토님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학과를 좀 돌려서 썼거든요? 괜찮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괜찮다? 내가 지금 지원한 학과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3년 동안 다른 분야를 관심이 있어 해왔지만 내가 지금 지원한 이 순간부터는 나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해나갈 거다라는 걸 말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한다? 안 괜찮죠.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과 면접 전형도 평가 요소가 있는 엄연한 면접입니다. 진로 역량을 35%나 봐요. 진로 역량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공동체 역량 35%로 보고요. 성실한지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 소통 능력이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을 30%로 논리성과 전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기초 자료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요 면접 기초 자료가 우리가 가서 20분 동안 작성하는 그 자료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질문 나오는 거. 어떤 질문 나오나. 2024학년도에 요런 질문 나왔어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아쉬웠던 활동 뭐예요? 이걸 다시 수행한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싶어요? 자, 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우리 여기 다 있어요. 레드북에.
그럼 예를 들어서 레드북에 이 질문 있는데 여기 지금 나 답 써놨는데 요 답을 쓰는 거예요. 가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활동은 동아리 활동에서 실험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수행한다면 당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친구들의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다시 수행한다면 이렇게 계획을 짜서 친구들이 이렇게 설득한 뒤에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요런 내용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지원한 학문 분야. 우리 학부 학과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뭐예요? 묻고 있죠. 제가 제 생각 아마 명지대 교과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볼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묻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뭐고 그 관심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모습과 예상되는 노력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쓰면 돼요?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써놨잖아요. 그쵸? 나는 이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운 뒤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늘려서 이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다 써놨어요. 그거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지원한 학문 분야에서 계속 요거 나오죠? 우리 분야에서, 우리 학과에서 이거 듣고 싶은 거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가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뭔가요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제 답변 해놨죠? 그 답을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교 생활에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세요. 저랑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필요한 자질은 나의 사례로 반드시 갖다 붙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 미리 준비해놨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에 자 계속 나오죠. 우리 학과에 입학한 후에 구체적인 대학 생활 계획을 서술하세요. 학업적인 거 제가 물어봐 놨고요. 학업 계획 쓰세요. 학업 이외의 계획 써보세요. 우리 다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레드북 특강이 학생부 종합전을 면접 준비하는 거죠. 그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듯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교과 면접이니까 기초 자료에 나왔던 거 요것만 쭉 한번 답을 써보고 여기 맞춰서 답 써보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적으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가 메인으로 했던 활동들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라든가 지원 동기라든가 대학 진학 후의 학업 계획이라든가 파트까지 여기까지 충실하게 다 준비를 해주셔야 우리가 변별력 있는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지난해의 면접 기초자료 문항이 무엇이 나왔는가에 더해서 이 명지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의 기출 문항을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수요자 친화적인 대학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거 나올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류를 묻는구나. 그러면 내가 했던 활동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국어국문학과에서 질문했던 거 한번 볼게요. 국어국문학과에서 질문했던 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국어국문학과의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진로는 여태 우리 얘기했던 거죠. 그쵸? 일본어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3년 동안 중국어 배웠다고 했는데 내가 썼겠죠. 전 중국어를 배우면서 어쩌고저쩌고 중국어 배웠다고 했는데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돼서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아랍 지역학과에 지원한 동기 뭐예요? 문헌정보학과에 지원한 동기 뭐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일단 이걸 바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질문 한번 보세요. 최근에 읽은 문학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거 있나요? 우리 국어 국문 지원 동기라면 국어 국문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적어도 국어 문학, 국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죠? 그쵸? 중국어와 관련된 교과 활동에 뭐 있었고 얻은 점이 뭔가요? 일본어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런 일문학과 왔다면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전공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영어 영문학과에 왔다면 원서 독서 경험은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이 모집단에 지원했다는 거는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공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이 전공 분야에 찾아본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미술사학과 왔어요. 미술사학과?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 혹시 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 학과 어떻게 알고 뭐 하려고 지원한 거예요? 행정학과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최근 관심 있게 본 이슈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왔으면 정치화법 이수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거 뭐예요?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시사 뉴스 혹시 있어요? 청소년 지도학과 뭐 가르치는 학문인지 알고 온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지원한 동기 뭐예요?
자, 흐름 이해되시죠? 계속 공통적인 내용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법학과 지원한 동기 뭐예요? 부터 해서 우리 지원 동기를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과랑 관련 있는 활동 한 거 있어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수학과 지원한 동기가 뭔가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지원 동기를 물었다면 아 그래 관심 있어? 관심 있다는 얘기는 잘 안다는 거잖아. 제가 간혹 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뭐 음식은 뭘 좋아하고 뭐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해가 뜨는 날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그렇지 않나요? 양념치킨을 좋아하는지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학과에 지원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의 핵심 주요 질문은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필수 질문으로 나오니까 이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원 동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요 학과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 학과에서 뭐 배우는지 알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건지 알아요? 아, 우리 학과 관련해가지고 뭐 활동한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알고 있는 시사 이슈 있어요? 요런 내용들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는 진짜 우리 학과에서 너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미래 계획을 우리 학과와 함께 하고 있는지 요걸 묻습니다. 합격 후의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고등학교 활동 동안 학과 관련된 활동이 있나요를 물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하는데 이거는 보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실제 내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학과 관련된 활동이 풍성하지 않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연관이라도 있는 활동 가져온다. 그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던 배경 지식과 이 전공에 대해서 알아본 것도 최대한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는 활동 거짓말로 만드시라기보다 지금 하나 하세요. 친구들한테 이 전공에 대해서 소개했다. 지금 활동 하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멘토님 저는 지금 3년간 활동을 그거 해온 게 없는데 가서 없다고 말해야 되나요? 지금 하나 만드세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관련된 책도 찾아 읽으시고 그럼 그거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죠. 아직까지 학교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가서 이제 기초자료 써서 낼 건데 저는 없으니까 관련이 없고요. 관심 있게 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련 활동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대한 연관지어서 가져오시거나 역량을 중심으로라도 비슷한 역량 가져오시거나 예를 들어서 나 일요일문과 지원했는데 중국 언어 배웠다. 그럼 중국 언어 제2외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우수하게 할 수 있었는데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면서 일본어도 이런 식으로 배워나갈 거다. 이런 거 가능하죠. 연결시키거나 지금이라도 활동하고 책도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외에 학교 활동의 충실성을 묻는 질문들 나와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학교 생활 중에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할 거 있나요? 근데 뭐 동아리 활동이다. 그럼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쵸? 진로를 위해 열심히 탐색했던 경험 있나요? 그럼 진로 활동에서 하나 꺼내가야 되고 하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 창체라든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 충실하게 했던 내용들도 우리는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전공 질문만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실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협업했던 거라든가, 요런 것들도 다 같이 물어봐요. 특히나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공통 질문 중에, 기초자료 쓰는 질문 중에 자신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주로 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협업했던 거라던가 뭐 리더십을 보였던 거라던가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라든가 요런 질문들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런 걸 중심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레드북 특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4장에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 이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과 자기 이해까지는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과 면접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이 기본 질문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준비했다가 요 답을 그대로 갖다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 면접으로 가볼게요. 종합전형 면접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종합전형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으로 진행하는 명지인재 면접 전형과 크리스천 리더 전형 이렇게 두 가지고요. 제출 서류 기반의 심층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부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평가 등급을 7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접장에서 면접 답변을 얼마만큼 또 충실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A+부터 E까지 총 7단계로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면접도 엄연히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이 평가 과정이죠. 공동체 역량 확인하고요. 진로 역량 확인하고 발전 가능성 확인합니다. 공동체 역량 안에 학교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자기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임한 자세, 요거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목표를 위해 협동해서 역할 다한 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합리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및 태도. 그러면 요런 활동들은 대부분 우리 서류에서 뭔가 타인과 함께 했던 협동활동이죠. 협동활동. 요런 거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2명 이상 함께 했던 팀활동, 수행평가 활동, 그 다음에 뭐 발표 활동, 수업 중 활동, 모둠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우리 학급에서 내가 했던 거, 멘토 활동, 요런 활동들 속에서 질문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로 역량인데요. 진로 역량 40%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진로 관련된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거 지금 볼 수 있죠? 그게 교과 관련, 학업 관련된 활동이든 학업 외적인 활동이든 지원 진로와 관련된 요 질문들을 묻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일단 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꼼꼼하게 다 보면 좋지만 몇 개만 골라서 봐야 된다.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을 먼저 보시기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경험의 정도를 본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도성을 보는데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간 태도,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성취 수준, 그다음에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의 경험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학업 역량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학업 역량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진로 역량, 여기서 학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에서 내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거, 도전 과정 성취하고자 한 거, 요런 파트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면 면접 평가 팁도 들어있고요. 단계별로 평상시에 또 면접 시까지 어떻게 준비하세요 하는 내용들 들어있으니까 요것도 한 번씩 좀 꼼꼼하게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면접을 실시하는 모든 전형이 다 블라인드 전형입니다. 요거는 종합전형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복 입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수험번호, 이름, 고등학교명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부모님, 친인척을 포함한 실명 및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면접 질문 사례로 가볼게요. 면접 질문 사례. 봤더니 자율활동에서도 질문 나오네요. 자율활동에서. 요 면접 질문 사례 보세요. 학생의 자율활동 안에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현실 및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봄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걸 그대로 묻고 있네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말해보세요. 해결 방안 했다고 했죠?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여러분 새로운 질문인가요? 전혀 없었던 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두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두먼들과 해결할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맡은 역할은 뭔가요?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한 줄 한 줄 정말 저랑 개인 또 멘토링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렇게 밑줄 쳐가지고 다 물어보죠. 말해보세요 하고 이 교육 정책의 현실이 뭔가요? 문제는 뭐였나요? 해결 방안 말해보세요. 나의 역할 뭔가요? 제가 이렇게 다 질문해놓지 않았나요? 그쵸? 요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답변을 준비하면 그게 면접 준비가 되는 거다. 면접 답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아리에서요. 빛의 이중성을 주제로 한
탐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중 슬릿을 활용한 간섭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중 슬릿 간섭 실험 수행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진짜 본인이 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1순위 목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1순위 목적. 우리 아까 교과 면접은 지원의 진정성이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1순위 목적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진짜 이 학생이 했나, 제대로 했나,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인하는 게 종합전형의 1순위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내용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활동했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진짜 한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했다고 하는데 네 파트는 뭐였어? 같이 하는데 어려움 없었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목적의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동아리에서 동아리 부장으로서 수업 진행하며 리더십을 기렸다고 하는데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그럼 뭔데요? 봤더니 우리나라 물가 상승을 주제로 물가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썼대요. 그래요? 무슨 내용인데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자, 진로 활동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법에 대해서 찬반 토론했대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근거 한번 말해보고요. 반대편에서 무슨 근거 했어요? 자, 이거 진짜 토론하는 학생이면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에 대한 거 안 나오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과목 선택 이수했는데 이 과목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학습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뭐예요?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한 후속 질문 가능하다. 우리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꼬리 질문. 꼬리 질문 가능합니다. 꼬리 질문은 교과 면접에도 나올 수 있고 종합전형에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만큼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꼬리 질문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면 안 돼요. 면접장에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꼬리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 그럼 우리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꼬리 질문은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교수님이 물을 수 있는 꼬리 질문의 단계가 10단계라면 우리는 적어도 한두 단계라도 말할 수 있게끔 하나라도 더 말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특정 교과 성적이 좀 낮은데 이유가 뭐예요? 보완하기 어떤 노력했네요? 아주 기본 질문입니다. 우리 성적 질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성적 질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 답안 쓰셨다가 그대로 가서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특 행특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읽고 정말 한 줄 한 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종합전형의 핵심 준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당연히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 대학과 우리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저는 뭐로 최대한 연결시켜서 말하기를 추천하냐면 요거 있죠. 학과와 관련된 나의 활동. 요거를 바탕으로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이렇게 엮는 거예요. 연결하기. 요게 좀 차이점입니다. 요게 교과 면접과의 차이점. 학생부 종합전형도 당연히 지원 동기도 중요하고 학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서류에 있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으로 중심이 되는 거니까 내가 3년간 해왔던 활동 중에서 지금 나의 지원 동기와 내가 이 학과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과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이랑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를 떠올려서 최대한 갖다 붙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반대로 그 활동 하나를 묻더라도 이 활동이 뭔가요?를 묻더라도 그 활동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이 전공 분야의 시각에서 생각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학교 활동의 충실성이라든가 개인적인 부분에 개인적 성실성을 볼 수 있는 거 출결부터 그 다음에 내가 책임감 있게 맡아서 했던 인력들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것들 있죠? 청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 질문 나올 수 있고요. 공동체 역량에서 협업했던 거, 리더십 보였던 거, 또 팔로워십을 보였던 거 이런 내용들 충분히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는 큰 차이는 내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냐,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결국은 학생부 기반이기 때문에 1순위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일단 꼼꼼하게 정독하시면서 내가 했던 활동을 다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와 요 지원 동기, 대학생활 자기 이해까지 여러분들 준비해 두시기 바라고, 특히나 그래서 우리 레드북 갖고 계신 분들 126번으로 가면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 동기를 말해 주세요. 여기 제가 답변의 방향도 다 써놨죠.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한 거랑 연결하세요.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학과 소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전략적으로 서류 준비 방향과 다른 학과에 지원한 경우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명지대학교 면접을 설명할 것을 알았던 양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7번으로 가시면 우리 진로에 필요한 역량으로 뿅뿅뿅 등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노력한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진로 활동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진로에 필요한 역량은 뭔가요를 묻고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냐를 확인하겠죠?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48번 가시면 우리 전공 분야의 주제 탐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제 탐구의 내용과 탐구 과정, 아까 꼼꼼하게 묻고 있었죠? 이런 거 물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전공 주제를 선택한 계기, 탐구 과정, 참고 자료, 시행착오, 탐구 결과, 성장한 점이 있는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두시고, 항상 이 꼬리 질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지대학교 면접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명지대학교 지원하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우리는 1차 합격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합격 목표로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